저 시험이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1의 자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치? 가우스 값이. 거기에 다시 10을 곱해버리니까 이게 34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 빼면 3이다. 얘가 10이 뭐 100으로 바뀌면 끝에 두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2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알겠죠?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자와 숫자를 다 일일이 구해서 나열하는 자가 이미 푸는 속도가 달라지잖아. 그럼 4의 n제곱에 1의 자리 규칙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냥 훅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해되셨죠? 잘 정리해놔봐. 그 다음 23번은 볼까? 일단은 정수의 의미라고 했고 이 모양을 보면 A 값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차피 B도 그렇고 요 수열을 보면 이 등비 수열이잖아요. 얘는 뭐야? 등비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공비가 얼마야? 뭔가 36분이 있는 거야. 어차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P분의 1이라는 값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n에다 1 넣으면 얼마죠? 6분의 a가 되는 거잖아. 1 빼기 얼마? 36분의 2 더하기 그래서 1 빼기 36분의 1분의 6분의 아니구나 얘는 36분의 b가 되는 거죠. 첫 번째 n에 1을 넣으면 36분의 b니까 되죠? 그러면 여기다 36을 곱하고 여기도 36을 곱하고 여기도 36을 곱하고 여기도 36을 곱해버릴 수 있겠네, 그치? P분의 1이 35분의 6a가 되고 얘는 35분의 b가 되는 거죠. 이 값은 35분의 6a 더하기 b가 P분의 1이라는 값이 만족이 된다라는 것 같아. 소수 P가 두 개 존재한다. 소수 P. AB에 정수라는 조건에 이 범위가 있으니 경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그죠? 나눠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A가 0부터 가능한 거지? 그러면 B가 얼마여야 돼? A가 0인 경우 문제에서 소수 P가 두 개 존재한다고 만족시키면 이 두 소수의 합을 구하라.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요. A가 0이면 B에 1을 넣으면 35분의 1이 되는 건데 35는 소수가 안 되지. 그럼 딱 봐도 5 하나 되면 5, 7에 35니까 P가 얼마? 7면 하나 살 수 있네, 그치? 여기까지 되죠? 지난 이해된 거지? 지난 털었나 이거? 오케이. 서현인데 A가 1이면 이미 얘가 뭐로 출발을 해? 6으로 출발하는 거잖아.
값이 얼마가 돼야 약분돼서 소수가 남을 수 있겠냐. 그래서 즉 35라는 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 1 곱하기 즉 5 곱하기 7인 거잖아. 6a 더하기 b가 바로 가자. 이렇게 가자. 6a 더하기 b가 얼마인 경우? 5인 경우와 6a 더하기 b가 얼마? 7인 경우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외에는 나머지 안 되잖아. 이게 1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훨씬 빠르게 a는 제로, b는 얼마? 5가 돼야 되고 얘는 얼마? a가 1, b가 얼마? 1. 이거밖에 나올 수 없겠네. 그 외에는 안 돼.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이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 여기까지? 지나야 돼? 제가 이렇게 풀었어? 정리하세요. 코가 좀. 그 다음은 25번으로 가자. 25번 누가 지금? 서연이? 어느 장학재단은 1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0%의 이익을 내고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내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거 원리학기 문제거든. 그 다음에 지난도 풀었어 이 문제? 틀렸다가 다시 고쳤어? 이 계획대로 끊임없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장학금의 총액을 구해보라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서연이 어디까지 풀어봤니? 식을 세워봤어? 일단은 14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지. 자, 그럼 문제 하나하나를 따져볼게. 매년 초에 기금을 운용하여 연말까지 20% 이익을 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표를 쓰면 그려볼게. 1년 초에 14억을 은행에 넣는 거야. 그러면 1년 말에 이 14억이 이자가 얼마 붙었다는 얘기야? 연말까지 20% 이익을 냈다네. 여기 뭘 곱한 거야? 1.2를 곱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40%를 이 1년 말에 뭐를 장학금을 줘야 돼. 즉 1.14 곱하기 1.2의 1제곱에 몇 퍼센트? 40%를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지. 그럼 지급을 하고 나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뭐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0.4는 장학금을 가지고 지출이 되는 거고 우리 저 지출되는 금액은 의미가 없어. 왜? 남아있어야 그놈을 다시 1년 동안 20% 이익을 내기 위해 은행에 넣어놓고 나면 연말에 또 장학금을 주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14 곱하기 1.2 곱하기 0.6을 곱해서 이게 다시 남은 금액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남아있는 이 금액이 다시 뭐가 되는 순간? 2년 말이 되는 순간. 어차피 2년 초와 1년 말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2년 말이 되면 음이 다시 요거 14 곱하기 일단 적어줄게. 1.2 곱하기 0.6에 다시 1.2를 곱하게 될 거고 그놈에 다시 또 14 곱하기 1.2 곱하기 0.6 곱하기 1.2 곱하기 0.6이 남아가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은 말이지. 어떡하지? 그렇게 무한히 반복해 나가자는 얘기지. 가다 보면 이 계획대로 끊임없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금의 총액이네.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 장학금의 총액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 이렇게 풀어. 이거를 매번 장학금을 또 계산한 다음에 0.4를 계속 곱해줘야 되잖아. 그렇게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은 이게 편해. 14억을 계속 1.1을 곱했을 때의 총 금액에서 요 빨간색 레드 색깔의 합을 빼면 블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혹시 지난번 어떻게 풀었어? 그냥 계속 곱해서 규칙 찾았지, 그지? 네. 그렇게 보통 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번거로워진, 그지? 0.4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또 계속 중간중간에 그렇게 풀어도 돼. 공비가 찾아져 안 찾아져? 찾아져.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편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또 공비가 어차피 뻔히 보이니까 이거는 약간 선생님의 생각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푼다고 느끼겠지만 계산은 얘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요 첫 번째 장학금은 얘가 되는 거고, 그죠? 두 번째 장학금 찾아보자. 우리 두 번째 장학금 뭐가 되냐면 14 곱하기 1.2의 제곱이 되지, 그지? 거기에 뭐를 0.6을 곱한 놈에 0.4를 하나 더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한 놈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까지에서 0.4를 곱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장학금, 그지? 공비가 얼마야, 이거? 0.4는 그대로 있고 1.2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2 곱하기 0.6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죠? 공기가 1.2는 5분의 6이고 0.6은 5분의 3이니까 25분의 얼마? 18이 공비라는 사실 좀 눈치챌 수 있지. 그래서 장학금의 수량값은 1 빼기 25분의 18의 초항이 얘인 것이지. 시간 이해가죠? 정리해봐. 이거를 1.1을 5분의 6, 0.4를 5분의 2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 7분의 14 곱하기 12 총 24억은 총 장학금. 이해되죠? 정리해봐. 시험장에서는 진화 방법이 제일 작대인 거야. 규칙 찾을 때는 답을 빨리 찾아야 돼, 알겠지? 규칙 찾. 등비 모양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딱 누가 봐도 등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하고 빨리 풀어. 유제 7-3이 누가 질문이었지? 사연이었나? 응. 가봅시다. 자, 유제 7-3 이거 한 문제 풀고 시작. 함수 fx가 2lnx 더하기 a x가 0보다 크고 얼마보다? 1보다 작게 a 곱하기 2x-1제곱 x가 1보다 크고 실수 전체에서 양의 실수에서 이놈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상수의 값을 걸.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x는 걸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자, 요놈을 선생님이 gx라고 놓고, 요놈을 뭐라고 놓을까? hx라고 놓으면, 첫 번째는 f1과 g1과
H1이 같아야 하며 두 번째는 G'과 H'과 같다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안 나와 답이 뭔가? 일단 G는 1 대입하면 얼마야? 2 L은 2는 얼마? 0이네 A가 H1은 얼마? A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성립 얘는 G'은 구해봐 G'은 얼마야? X분의 2 H'은 A 곱하기 2에 X-1을 미분한 놈이 1이니까 어차피 그치? L은 2가 남게 되지 여기에 이제 1을 대입하면 얼마야? L은 2A가 되나? G'1은 1 대입하면 얼마? 2 H'1은 여기 1 대입하면 A 곱하기 L은 2 A가 L은 2분의 2가 되는 거다 그치? 맞죠? 질문이 뭐야? A를 구하는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로그 2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답이 있나? 5번이네 그치? 정리해봐 질문 돼요? 다?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3단원 기본 따지기, 실력 따지기 다 풀어야 되고 오늘 나가는 거 상관함수 덕셈 정리 쉬었다가 덕셈 정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원래 얘들아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 교과에서 완전 빠졌어. 근데 지금 바이블은 있거든? 알아두면 유용하긴 한데 해줄까 말까? 어디에 썼어요? 어? 삼각함수의 합성이 문제에 쓸 수 있어요? 뭐 딱히 쓸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기출문제 있잖아. 수능 기출문제 풀다 보면 옛날 기출문제는 합성을 알면 좀 더 빠르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 그걸 안 풀고도 풀 수 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남겨놓는단 말이야 출제자들은. 이제 풀이 삥 돌아가는 거지. 이게 교육과정에 빠지면서 초반에는 좀 다뤄주다가 그 뒤로는 아예 학교에서도 아예 안 다루고 시험에서 아예 안 나와서 거의 합성은 거의 도태되는 분위기인데 바이블이 시키면 또 빼지도 않아. 책 좀 개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 개편을 하고 있는 자식들. 를 해주나 마나 고민이구나. 일단 이거 수업하면서 끝내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미분을 들어가면 미분 쪽으로 들어가면 쭉 넘어가다 보면 우리 삼각함수를 새롭게 또 역수들도 다 정리를 하거든. 그냥 미리 정리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쭉 다 정리를 내리고 한번 가보려고 해. 알겠지? 일단 자, 프린트를 봐봐. 기본 삼각함수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 삼각함수 기억은 잘 나요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정의 잘 기억납니까? 복습을 좀 시켜주면서 가볼게. 삼각함수의 정의는 핵심이 뭐냐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위치인 거지. 위치. 회전을 하는 각의 위치에 따라 좌표가 정해지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단점이 R1이 있어. 삼각함수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삼각함수라는 내용 좀 쉽게 잘 와닿는데 학생들이 자꾸 이제 외우기만 하다 보니까 정의를 자꾸 무시해. 어떤 동경의 위치가 이러하다. 저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반지름 R이면 당연히 반지름 R인 원과 저 동경 반직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가 정해져 하는 점이죠. 정해질 거고 그 점의 위치가 x, y라고 놓으면 자 x,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 정의로부터 삼각형의 정의로부터 자 사인 세타가 정의가 뭐야 여러분? 반지름 R은 그냥 무슨 좌표? y 좌표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가 반지름 R 분의 뭐? x 좌표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가 뭐야? x 좌표분의 y 좌표가 이렇게 정의한 거거든. 자, 그럼 결국에 y 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뭐야 한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순간 이 좌표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럼 만약 반지름 1인 r이 1인 원이 돼버리면 저 P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X 좌표 자체가 코사인 값이고 Y 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수원에서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말고 또 뭐 있었어? 단위원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 있지. 그 단위원을 이용하는 풀이가 바로 이놈의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삼각형의 정의를 완벽 모든 걸 다 지금 정리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서부터라도 좀 정의를 다시 내려볼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 그러면 결국에 사인의 역수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코시컨트라고 해요. 사인의 역수예요.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세타. 원래는 COSEC야. 그걸 줄여서 CSC라고 적을 거야. 알겠지?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야. C는 S의 역수가 된다.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역수는 뭐냐? 시컨트 세타야. 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이 식기를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해. 여기 이제 또 코탄젠트 세타라는 게 있어.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당연히 얘네들이 정의가 되려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삼각함수의 6개의 정의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외워야 돼, 지금부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데, 얘는 코시컨트라고 읽으면 된다. 알겠죠?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의 역수야. 시컨트 세타는 뭐? 코사인 세타의 역수야. 시컨트라고 읽으면 돼.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야. 그럼 당연히 이 식기는 y의 좌표분의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얘는 x 좌표분의 r이 되는 거고, 얘는 y 좌표분의 x 좌표가 된다는 거지. 여러 프린트에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지금. 이해되셨죠? 이게 정의인 거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곱관계라는 게 있었어. 제곱관계는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라는 사실이야. 그치?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눠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즉,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당연히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하고 같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돼.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놈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빼기 사인 세타로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거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 뒤에 가서 미분 적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야. 미리 조금씩 반복을 해보자. 당연히 1 빼기 코사인, 1 빼기 사인 세타, 1 빼기 사인 세타 또 1 빼기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다 비슷하게 접근을 하면 되겠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요 놈에서 첫 번째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뭐로 바뀌어? 탄젠트로 바뀌겠지? 맞죠?
얘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일단. 코사인 제곱분의 1은 뭐로 바뀌어요? 여기서 시컨트 제곱 세타. 여기까지 이해가죠? 어차피 뒤에 살 거라서 자꾸 앞에서 반복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는 뒤에 가서 처음 배우면 여전히 잘 안 보일 거라서. 얘는 또 어떻게 뭐를 바라볼 수 있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에서 시컨트 제곱 세타를 뺄 거야. 좀 익숙해져야 돼.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즉, 뭐 당연히 시컨트 제곱 세타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를 빼놓으면 여전히 1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이제 지금부터 익숙해지죠. 알겠죠? 익숙해지죠. 미리. 그 다음 위의 식에서 뭐로 나눌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1이 되겠지? 맞죠? 1 플러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 뭐야? 코탄젠트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놈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누구냐? 코시컨트가 되는 거지. 그치? 코시컨트의 제곱 세타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요놈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코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1이다라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자꾸. 이해되죠? 일단 여기까지만 가지고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역수들에 대한 정의가 미리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책 교과과정을 지키지 않고서 막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해. 지금 미리 익숙해져 놔야 돼. 정리 좀 해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뒤에 가서 하면 또 익숙치 않으면 힘들어져. 이 모양이 익숙해져라. 이 모양이 익숙해져라. 뒤에 미분적분에 가서 어렵지가 않아. 삼각함수 미분적분 어렵습니다. 적었어? CSC 제곱 세타, 코탄젠트 제곱 세타. 근데 저기 그 오른쪽 맨 위에 코사인 분의 그치? 지금 이거 제대로 썼어? 알아서 제곱했어? 잘했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요 단어를 했을 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동경 세타에 대하여 P의 위치가 마이너스 5,12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를 다 계산을 해보자 라는 문제를 풀어보자. 당연히 얘는 이제 오늘 처음 배운 거고 위에 거는 원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 x좌표고 얘가 뭐야? y좌표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을 만족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a의 값은 누가 봐도 얼마? 1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맞지? 동경의 위치상에서 어차피 결국에는 이런 느낌인 거야. x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y좌표가 얼마? 12인 거니까 이렇게 동경이 정해진 거지. 원을 그리지 않은 것 뿐인 거지, 선생님. 그지? 이해되셨죠? 그럼 당연히 사인 세타는 반지름 얼마? 13분의 y좌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맞죠?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거고, 당연히 코시컨트 세타는 얼마? 12분의 13이 되는 거고, 시컨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코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또 이런 예제도 풀 줄 알아야 되지. 이제 지금 수원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일 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물었어. 요 조건만으로 답을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할 수가 없죠. 왜 못 구해? 지난 요 조건만으로 코사인과 탄젠트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지. 왜? 어떤 부호? 어떤 부호를 할 수가 없어?